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명도과 학생들을 위한 이 중간고사 잘 보는 방법, 특히 매우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꿀팁을 안내를 해드리고, 또한 각 단원에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반드시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학교 근처에 있는 강서 S학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는 시험이 물론 3월 모의고사였지만 이번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했던 그러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중간고사는 앞으로 남은 수행평가와 또한 이 기말고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중간고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한 그 목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셔야 되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중간고사를 정말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중학교 때와는 물론 다르죠.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더 적습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또한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낮죠. 대비를 하자면. 그러면 이번 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특히 이 명도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중간고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에서는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을 매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섣불리 문제에 덤벼들다가 당연히 낭패를 보게 되죠. 우리가 또 개념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 싶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심화 문제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안지를 펼쳐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내가 100문제를 풀더라도, 물론 100문제를 풀면 매우 좋겠지만 풀더라도 그 단원에 대한 이 문제 유형에 대한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을 무조건, 또 개념과 더불어서 어떤 공식 같은 것은 풍부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만 하죠. 그래야 시험 시간을 최대한 내가 활용하면서 더 빠르게 시간 내에 풀어볼 수 있고 확인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에는요. 지나치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연히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시험 기간에만큼은 못해도 아무리 짧아도 2, 3주 전에는요. 본인이 평소에 했던 공부량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밤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밤새워서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기억에 오래 남고 어떤 임팩트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거 매일매일 반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다음날 피곤하죠. 피곤하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어때요? 졸게 되죠. 귀중한 수업 시간을 여러분들이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한 출제는 누가 하시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하시죠. 이 출제위원이 가르쳐주는 어떤 팁 같은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하시되 밤은 새지 말란 얘기입니다. 밤 새지 말란 말이야. 이런 말도 있죠. 밤 새지는 말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 공부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게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조금 머리가 나른하니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어폰 하지 마세요. 이어폰 금지. 그 다음에 게임 금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맨 처음 만나는 게 어떤 단원이죠? 그쵸? 다항식이죠. 그 다항식에서 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항식에서 당연히 기본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하죠.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
기본 곱셈 공식. 이 곱셈 공식이 있는데 자 1번부터 해서 쭉 여러분들 어떤 책을 보더라도 한 10개 정도까지는 이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10개 정도의 공식은 어때야 되죠?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죠. 필수 암기입니다. 이 공식이 매끈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공식을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벌써 망한 거예요. 미지근한 겁니다. 곱셈 공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이 단원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물론 풀리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디게 되죠.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인수분해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곱셈 공식에서 이미 막혔다? 그럼 다시 이 공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등식 나오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곱셈 공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장이 생기죠. 자, 이 첫 번째 곱셈 공식에서요. 다항식에서 한번 여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신 상태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반 이상은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문제를. 자, 어떤 문제냐면 x의 30제곱을 x-3으로 나누었을 때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촬영하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약간 혀가 꼬이는 것도 있는데 감안을 조금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의 몫을 q라고 합시다. 몫을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해라. 나머지가 r일 때, 자, quotient, remainder 해서 q하고 r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qx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얼마인가? 모든 개수의 합.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요, 당연히 일단은 뭐 해야 되죠?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 정리 문제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을 적으세요. 검산식이란 것은 어떤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x의 30제곱을 x-3으로 나누었을 때 뭐 당연히 곱해야 되죠. 나머지는 더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의 qx에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나머지를 먼저 구해야 되죠.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거시켜야 되지. 그러면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그렇죠. 3을 대입하면 되죠. x에 3을 대입해 주면 당연히 3의 30제곱이 r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x의 30제곱. 자, 칸이 약간 부족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냥 바로 적을게요. 이게 바로 3의 30제곱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qx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x-3 1차죠. 여기 몇 차입니까? 30차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qx라고 하는 것은 대충 이런 식입니다. x의 29제곱 더하기 무엇? x의 28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자, 당연히 1차까지 나오죠. 그렇죠? 쭉 가서 무엇하고 x하고 또 무엇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에 상수항은 뭐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개수들의 합을 다 구하라는 거죠. 1 더하기 네모 더하기 무엇 더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 그렇죠? 그러려면 죄송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x가 얼마일까요? 이럴 때는요. 이것들만 남게 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개수의 합을 구할 때는 항상 x가 1일 때를 생각하시면 되죠. 이 개수가 곱해진 숫자가 1일 때 해서 당연히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그렇죠.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식에다가 다시 한번 x에 1을 대입해 주면 1의 30제곱은 1,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q의 1값이죠. 더하기 3의 30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q1을 넘겨주면 이 q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의 30제곱 빼기 1 되니까 q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의 30제곱 빼기 1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1 더하기 네모 더하기 무엇 더하기 네모 더하기 이 상수항을 포함한 세모까지 다 더해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어떠한 식에서의 했을 때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개수의 곱해지는 이
수들이 다 뭐가 돼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x-1 나와 있다. x-1의 28제곱이다. x-의 27제곱이다. 이런 꼴이면 그렇죠.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x의 2를 대입하면 되죠. 만약에 문제에서 상수항은 없고 계수의 총합만 구해라 그러면 나중에 상수항을 빼주면 되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일단은 검산식을 적고 해라. 선생님이 다항식에서 이 곱셈 공식의 중요도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가 지금 조금 나와서 조금 다른 문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에서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9c의 제곱은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다. 그랬을 때 2ab 더하기 4, 6bc 3ca는 3이다. abc는 얼마인가? 이러한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곱셈 공식에서 얘가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공식인지를 바로 머릿속에서 그렇죠. 자, 보이죠? 제곱 제곱 제곱인데 4도 2의 제곱이고 9도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떠올린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들어있는 이런 식을 떠올려야 되죠. 여기에 2ab, 2bc, 2ca가 있으면 당연히 무엇이죠?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꼴이지. 이 식을 우리가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는 a가 2b의 전체 제곱, 얘는 3c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적으니까 2b의 전체 제곱, 3c의 전체 제곱이 3이다. 이러면 뭘까요? 그렇죠. 2개 곱한 거. 얘는 뭘까요? 2개 곱한 거. 얘는 이렇게 곱한 거죠. 즉, 얘가 x고 y고 z면 바로 2xy, 2yz, 2zx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 꼴을 이용하는 거니까 전체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전체 제곱은 그쵸? 방금 여기 있던 위에 있는 식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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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여름이죠. 2ab 6bc 더하기 3ca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a가 지금 얼마입니까? 3. a도 얼마죠? 3 해서 6이 되겠지. 그렇다면 이 식은 얼마 나온다? 그렇죠? a 더하기 2b 더하기 3c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일단은 제곱이 6이라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abc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abc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제곱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우리가 또 본 적 있나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2배 안 했군요, 제가. sorry. 2배 해주면 얼마죠? 여기 6이 돼서 9가 되죠. 자, 이런 거 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2b 더하기 3c라고 하는 것은 자, 3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죠. 다 양수라고 했을 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공식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ab 여기를 뺄셈 빼기로 해주면요. BC, CA 이게 뭐죠? 그렇죠. 이거 본 적 있습니까? 2분의 1 A 빼기 B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러한 걸. 변형식이 있을 때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이 문제에서는요. A가 지금 제곱이었고 요놈이 2배. 자, A가 X, A가 Y, A가 Z라고 했을 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3. 2xy, 2yz, 2zx가 3. 자, 이거하고 똑같은 꼴이죠. 그렇죠? 제곱 빼기 곱하기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3 빼기 3이니까 0이 되는 거지.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빵이면은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다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A, B, C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는 A가 A였고 A가 B였고 A가 C였잖아요. 공식에서. 그쵸? 아까 제가 X, Y, Z 했던 거 그것들이 다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자, 보세요.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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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다 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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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더했더니 3이 되었다. XY, XY, YZ, ZX가 다 똑같은 건데 걔들이 다 더해서 3 나왔으니까 얼마죠? 그렇죠. 1 되겠지. 해서 A가 1이고 B는 2분의 1이고 C는 3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얼마죠? 그렇죠. 얘는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문제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곱셈 공식에서 필수 함기는 무엇이다? 이 공식이다. 그리고 곱셈 공식 다음에 변형식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물론 곱셈의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죄를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한 문제를 더 보고 다음에 어떤 팁을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자,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나머지 정리 제가 문제 한번 내드렸고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또 근데 잘 나오는 건 물론 많이 있는데 지금은 맛배기로만 제가 몇 가지 소개하는 거니까 흔한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어떤 식이 있는데 식을 뭐라고 할까요? F라고 합시다.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있다고 합시다. 걔를 F라고 했을 때 F의 1이 1, F의 2가 2, F의 3이 3이다. 그랬을 때 F의 4는 얼마인가? 자,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 이따가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3차의 개수가 1인데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이 나온다. 그러니까 4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식을 한번 어떻게 쓰냐면요. fx에서 제가 얘가 1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2 나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 나온다? 1 대입하면 f1 빼기 1이니까 0, f2 빼기 2니까 0, f3 빼기 3이니까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식에서 여러분 1도 갖고 2도 갖고 3도 가져요. 그래서 x-1도 들어있고 x-2도 들어있고 x-3도 들어있다.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당연히 a라고 적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제 f4 값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f4 빼기 4는 3, 2, 1 해서 6 더하기 4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약간 변형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에서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이렇게 간단하게 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곱셈 공식,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해서 어떤 검산식, 중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는 두 번째 단원에서 제가 또 몇 가지 팁과 몇 가지 문제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